안녕하세요.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 사장 깨기입니다. 자, 오늘은 소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싱이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1번 소비자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2번 판매자가 공급자한테 연락해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저 대신 이 물건을 소비자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3번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대신 보내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위탁 판매에 있어서 소싱은 이 2번 단계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면 공급자님 제가 2만원 보내면 샤인머스켓 2kg를 소비자한테 보내주세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조건들을 약속하는 행위가 바로 소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이죠. 2023년 7월, 8월쯤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팔았던 상품이 샤인머스켓이었는데 이 샤인머스켓을 실제로 소싱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해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왜 샤인머스켓을 소싱했느냐? 사실 뭐 선택지가 많잖아요.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복숭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샤인머스켓을 골랐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곧 시즌이 시작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여름이 끝나가는 9월쯤에 에어컨을 팔려고 하면은 잘 안 팔리겠죠. 반면 여름이 시작하는 6월쯤에 에어컨을 팔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잘 팔릴 겁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제 막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판매를 하면은 나 같은 초보도 운 좋게 하나쯤은 팔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실제로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상품을 등록할 때 시즌이 곧 시작하는 상품인가 아닌가를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 보시면 아래에 종합 차트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3년을 누르시면 그동안 수요 언제 몰렸다가 빠지는지 다 나옵니다. 샤인머스켓의 경우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는 수요가 쭉 빠지면서 12월쯤에는 시즌이 끝나게 되네요. 저도 7월 말 8월 초 이때쯤에 소싱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맞춰서 잘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일단 어떤 물건을 팔지는 골랐어. 근데 어디서 소싱해서 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어떤 게 막막했냐면 만약에 샤인머스켓 농장 아무데나 전화해서 제가 대신 좀 팔아봐도 될까요? 말한다고 쳐. 근데 이제 제가 막 잘 나가는 업체면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물건이 쭉쭉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한테 이득이니까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샤인머스켓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내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스스로 섀도우 복싱을 한 거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래 내가 무슨 사업이야 접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어떤 프로젝트든 크든 작든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감정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머릿속에서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극도로 귀찮아져요. 그게 과연 가성비가 나올까? 머릿속에서 감론을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가성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것도 안 해보고 끝내면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해보기 잘했죠. 일단 이 업으로 먹고 사니까요. 소싱을 하려면 공급자한테 샤인머스켓의 경우에는 농부님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전화로 할까 문자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전화로 설득할 자신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들킬까봐 그래서 문자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하면은 아무래도 설득할 확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 확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문자를 많은 곳에다가 뿌리기로 했어요.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만약 전화로 설득할 확률이 20%야. 근데 문자로 설득할 확률은 10%야. 그러면은 확률상으로는 전화가 당연히 나은데
업체가 뭐 한 곳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문자를 여러 군데 뿌리면은 10%의 확률로 50번 시도하면 대충 500%니까 5곳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만이라도 성공해보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5곳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모아서 문자를 여러 군데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문자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전화는 걸어도 당장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한 번 안 받으면 아까 전화드렸던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결국 문자를 남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농부님들이나 다른 생산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문자를 보내면 내가 딱 여유 있을 때 천천히 보고 진행할지 말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전화로 하면은 말이 오고 가잖아요. 즉시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막 포도 따느라 덥고 습하고 바빠 죽겠는데 누가 전화로 뭐라 하는 게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결국 문자로 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화냐 문자냐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문자를 추천드린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50군데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연락처를 수집하는 데 활용했던 방법이 네이버 지도,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마트, 과일, 박스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네이버 지도에는 샤인머스켓이라고 검색하고 샤인머스켓 농장의 연락처를 모았었고 인스타그램에도 샤인머스켓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샤인머스켓 주문하실 분들은 010-땡땡땡땡땡땡땡으로 연락 주세요 해놓은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런 분들의 연락처를 모았었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똑같이 샤인머스켓이라고 검색하면은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는 분들의 연락처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트 과일 박스는 어떤 거냐면 마트에서 과일 코너 가보시면은 과일 상자에 이렇게 생산자분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연락하면은 생산자분이 받으시겠죠. 동네 마트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생산자분들의 연락처를 모았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추천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마트 과일 박스 4등,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공동 2등, 네이버 지도 1등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트 과일 박스는 왜 꼴등일까요? 마트에 과일 박스가 있다는 뜻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 즉 대량으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마트라는 큰 판로를 충분히 뚫어 놓은 상태예요. 위탁 판매 맡긴답시고 귀찮게 판로 더 뚫고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을까 물어보시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분들은 위탁 판매도 같이 병행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팔 수 있는 판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탁 판매를 진행할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집 근처 마트만 가도 연락처 수집이 되니까 접근성은 좋지만 소싱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인데요. 얘네는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묶어서 설명하냐면 업로드하는 컨텐츠 자체가 똑같아요. 뭐 몇 월에는 씨를 뿌렸고요, 몇 월에는 열매를 맺었고요, 몇 월에는 판매도 하고 있어요. 주문하실 분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의 컨텐츠를 주로 올리시는데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소싱하고 싶은 품목을 검색하시고 계정을 클릭하시면은 생산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나올 거예요. 물론 저희 같은 위탁 판매자 계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컨텐츠를 좀 보면은 생산자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팔로우도 하시고 DM도 보내시고 위탁 판매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밴드도 똑같이 소싱 품목을 검색하시고 밴드에 가입하신 후에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밴드는 참 괜찮은 게요. 샤인머스켓 2kg 3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렇게 직접 올린 분들은 이미 택배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 판매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생산자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위탁 판매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주문 받아오면은 물건 값은 그날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해당 주소에 물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뭐 택배로 보내야 되나? 우리 택배로 보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위탁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샤인머스켓을 보내려면은 에어캡으로 잘 둘러싸서 택배 박스에 포장해서 근처에 있는 택배사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캡도 있어야 되지, 택배 박스도 사야 되지, 집 근처 택배사까지 차 몰고 일일이 가서 다 붙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택배로 판매하실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으시면 더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로 이미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찾고 있는 소싱처에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싱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매하는 기간에는 매일매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컨텐츠 올리고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이게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는 소싱처를 찾기에 꽤 적합한 매체다. 하지만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밴드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이 좀 많이 들어간다. 즉 연락처 수집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 이렇게 장단점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자매품으로는 카카오맵이 있겠네요. 저는 카카오맵은 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기능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싱하고 싶은 상품명을 검색하면은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농장이 나오고요. 지도에 연락처를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등록한 분들이 훨씬 많고, 이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하시면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밴드하고는 다르게 위탁 판매 진행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면은 위탁 판매가 뭔데요?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이버 지도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대신 등록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번 등록해 놓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전자기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네이버 지도에도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SNS 하시는 분들 플러스 SNS 안 하고 농장일 위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혼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네이버 지도만 봐도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에 있는 분들과 연결될 가능성도 꽤 높다. 실제로 중복해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수집하기가 너무 편해요. 팔로우하고 가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편합니다. 저도 샤인머스켓 소싱할 때 네이버 지도로 소싱했던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 만약에 마트 상자,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를 다 안 하시더라도 이 네이버 지도는 반드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농산물이냐 수산물이냐 축산물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싱처 연락처 수집 방법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소싱할 때는 마트 상자,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네이버 지도 순으로 유용하고, 마트 상자는 오프라인으로 연락처를 수집하기는 좋으나 이미 대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위탁 물량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는 이미 택배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탁 판매가 수월하고 전자기기에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소통이 용이하다. 그러나 연락처를 수집하는데 공이 많이 들어간다. 네이버 지도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연락처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각 플랫폼이 갖고 있는 특성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지만 본질은 똑같다.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생산자와 연락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무언가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딱 한 가지 매체만 고르라면 네이버 지도를 추천드리지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보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을 해보면 딱 그 경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곁다리에 있는 다른 것도 2가지, 3가지를 함께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형식으로 조금씩만 바꿔서 문자 보낼 거니까 다양한 매체에서 연락처를 수집해서 보내보시고 경험의 폭을 넓혀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는데 알려줘야지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는지 얘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샤인머스켓을 소싱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문자 양식인데요.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농장 농장주님, 네이버 지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B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C라고 합니다. 올해 나오는 샤인머스켓을 판매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아직 초보셀러지만 정성 들여 키우신 샤인머스켓의 가치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판매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지만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는 멘트들이었고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농장 농장주님, 네이버 지도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안녕하세요를 시작으로 하는 간단한 인사죠. A농장 이렇게 굳이 이름을 콕 집어서 보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무작위로 잡히는 대로 복붙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당신의 농장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복붙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농장마다 이름을 바꿔서 보내는 거죠. 적어도 정확한 번지수를 잘 찾아왔구나 이런 정도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지도라고 이렇게 매체 이름을 해둔 것도 당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나는 이렇게 관심이 있다. 뭐 네이버 지도는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인스타그램에 농사 짓는 걸 올리셨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게시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관심도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업체 이름하고 매체 이름을 명시해 놓고 보내면 본인한테도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래요? 진행해 볼까요? 답장이 와도 얘네가 어떤 업체였지?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답장이 왔는데 근데 누구시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빠르게 네이버 지도든지 인스타그램이든지 다시 들어가 보고 어떤 업체였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조건이었는지 확인해 보면은 훨씬 딜이 유리하겠죠. 저는 B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C라고 합니다. 올해 나오는 샤인머스켓을 판매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상대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소개한 뒤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건을 밝힙니다. 아직 초보셀러지만 이 부분은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몇 마디 나눠보면은 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바로 뽀록 날 것 같아서 차라리 초보자라는 걸 알려주고 모르면 물어볼 수라도 있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넣은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 당시에는 뽀록 나는 게 두려워서 넣었습니다. 정성 들여 키우신 샤인머스켓의 가치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랑 거래를 하는 게 당신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를 설득하기 위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숫자로 얘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저랑 거래하시면은 이번 시즌 동안에 매출이 얼만큼 늘어나실 거예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저는 그 당시에 무언가 한 박스도 팔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농부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런 애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빨리빨리 못 팔면 헐값 주고 공판장에 팔아야 돼. 이걸 되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과일이라고 해도 매일매일 물 주고 가꿔주고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값도 못 받고 팔면은 굉장히 슬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키우신 농작물의 가치를 인정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 멘트의 본질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에게도 이득이야 를 설득하기 위한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구독자분들은 또 다른 설득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도 있겠죠. 괜찮으시다면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무리 인사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직접 소싱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준비했던 걸 실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들을 극복했던 방법들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